34번 전가팔곡이라는 연시조를 지금 또 배울 거야. 고전시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조상들이 쓰는 말이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는 좀 약간은 좀 다르겠지만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고, 잘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이지라는 게 나올 수가 있어. 자, 봅시다. 세상이 바린 몸이, 자, 세상이 바린 몸이, 이거는 이 세상이라는 건 속세를 말하는 거고, 속세를 떠나왔다. 속세면 인간 사회를 말하는 건데, 속세를 떠나서 전가, 농촌으로 온 거란 말이야.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세상이 바린 몸이 밭이랑 늙어가니, 밭이랑 늙어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건 농사 지으면서 농촌에서 살아가는 화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지. 바깥일, 이 바깥일이 속세의 일이고 세상 일이란 말이야. 내 모르고 하는 일은 무사일인고. 자, 그러니까 바깥일은 난 잘 모르겠다.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중장이란 말이야. 자, 이 중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밭이랑 늙어가면서 마음 편히 살아가는 이 중에 딱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건 나라 걱정하는 진실한 마음, 나라를 걱정하는 그 진실된 마음. 이거는 연풍을 원한다. 연풍 뒤집으면 뭐야? 풍년을 원한다. 결국 농촌에 살면서 가을에 수확을 많이 하고 풍년이 들면 그러면 결국 나라에도 좋은 일이죠. 뭐 이런 생각이야. 그래서 첫 번째 일수는 원풍이라고 돼 있어. 원풍. 그래서 우국성심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이 우국성심이라는 말, 이거는 기본적인 조선시대 때 가치관이지, 그지? 자, 그래서 일수는 원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풍년을 기원한다. 기원. 바란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아까 신호석 나왔는데, 신호석 이런 거야. 새벽 신자. 옛날에 있잖아. 혼정신성 이런 말이 있었어. 이때 신자가 새벽 신자인데, 아침에 가서 부모님한테 안녕히 잘 주무셨습니까? 밤에 가서 이부자리 쫙 펴고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뭐 이런 것들을 효도의 방식 중에 하나가 혼정신성이지. 그때 신자가 새벽 신자야. 새벽이 밝아오자 지박기가 소리를 한다. 지박기, 뭐 우리 알고 있는 개똥지박이 같은 새란 말이야. 아침이 되니까 새가 막 울고 있는 거야. 소리를 하는 거야. 새벽이 됐으니까 지박기 소리가 나고 일어나야 되겠지, 그치? 그래가지고 일어나거라 아헤드라. 자, 아헤드라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이거 공부할 때 아헤드라가 딱 나오면 뭘 떠올려야 돼? 여기 구체적으로 누가 등장한다? 청자가 등장한다. 화자는 지금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네. 저 밑에 가면 또 하나 더 나오지. 뭐 아해야라고 나온단 말이야. 역시 청자가 구체적으로 설정돼 있고요. 자, 지박기 소리가 난대. 그러니까 아침이니까 새벽이 됐으니까 일어나라. 아이들아, 밭 보러 가자꾸나. 자, 밭에 가서 뭘 볼 건지를 종작에서 나눈단 말이야. 밤사이 이슬이 내렸고 그 이슬 기운이 얼마나 길었난고, 이게 길었난고인데 이슬이 내렸지. 그럼 밭에 심은 작물이 있을 거 아니야. 걔가 얼만큼 자랐는지 그거 보러 가자꾸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 지금 육수는 새벽에 일어나서 농부로서의 해야 될 일을 하는 건데, 새벽에서 밤사이에 내린 이슬 보고 그 밭에 작물이 얼마나 자랐는지 보러 가자고 새벽에 아이들 깨우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수로 갈게요. 이 오자는 칠수, 오는 정오하는 오야. 정오니까 낮이겠지. 보리밥 지어 담고 풀로 끓인 국. 자, 밥과 국을 끓였단 말이야. 왜 그랬을까는 중장에 나오죠. 배고른 농부들, 자, 배고픈 농부들이 있으면 보리밥 짓고 풀로 끓인 죽해서 먹여. 밥을 먹인다. 왜? 농부는 일할 거니까 노동하러 가기 전에 배불리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제때 먹이자꾸나. 이거 봐봐. 이건 이제 일종의 배려고 타인을 위하는 마음이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생하는 농부들하고 소박한 음식, 보리밥, 풀로 끓인 국 이런 거 먹으면서 먼저 먹이고 내보내고 싶다. 아이야, 한 그릇 먼저 올려라 라는 뜻이고,
왜 보리밥 풀로 끓인 국을 농부들한테 먹인다더니 왜 나한테 한 그릇 올리라 그랬더니 친히 내가 맛보고 농부들한테 보내리라. 잘 지어졌는지 맛있게 됐는지 내가 먼저 먹어보고 시식하고 보내겠다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여기 오는 낮에 농부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마무리 팔수 같게 전가팔곡의 팔수 석, 신호석의 석, 저녁. 서산에 해지고, 서산에 해가 졌대. 그럼 저녁이겠네. 풀 끝에 이슬 난다. 이거 이슬 나고 새벽에도 또 새벽까지 이슬이 내릴 건데. 그래서 그 확인하러 가자 그랬으니까. 홈이 둘러매고 달 등지고. 자, 이렇게 까맣게 진하게 썼는데 이게 뭐냐면 일 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농산일 마치고 귀가하고 있는 거지. 가자꾸나 이런 것들이 좀 청유형이지. 이 중에 농사일 하면서 이 중에 즐거운 뜻을 말해서 무엇하려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면 서리적 표현이다. 말할 필요 없을 정도로 만족한다. 즐겁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전가팔곡의 내용이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시조는 위에서 33번에 나오지만 연시조고 속세, 세상을 떠난 화자가 농촌에서 노동하면서 농사 지으면서 농사꾼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즐기는 만족감 또 농부로서의 삶의 긍지를 노래하고 있는 시조, 8수의 시조 전가팔곡이다. 전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촌 농부가 사는 집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자, 그래서 이렇게 8수 중에서 4수만 특히 신호석이라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고연만 지금 발췌해 갖고 나와 있는 게 전가팔곡의 내용이다. 그럼 31번 문제부터 볼까?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 반어적 표현이라는 건 원래 자기가 표현하는 것과 실제는 정반대가 돼야 되잖아. 여기 좀 아까 패스했는데 이거 한번 볼까? 세상이 버린 몸. 자, 생각해봐. 가만히 생각해봐. 세상이 날 버렸을까? 내가 세상을 버렸을까? 내가 결정하고 떠나온 거잖아. 이런 거는 역설적 표현이라고 해야지. 세상이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버린 거지요. 자, 그래서 반어적 표현은 아니고, 자, 두 번째 2번 갈게. 색채어를 활용하여 지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색채어 그럼 뭐가 나와야 되지? 색깔이잖아. 근데 여기 색채를 떠올릴 수 있는 건 있어. 예를 들어 풀, 이거 녹색인데 풀로 끓인 거 녹색인데 이런 거. 아니면 서산에 지는 해, 이거 빨갛게 노을 지는 건데 얘 자체는 색채를 떠올릴 수 있는 거지 색채어가 아니란 말이야. 색채어가 되려면 색깔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거 틀렸고요. 3번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미안한데 주인공은 의인화한 거 없고요. 의인화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주인공이잖아. 그지요? 이 중에서 의인화된 거 뭐 예를 들면 자연물 이슬이 의인화되고 이런 거 없어. 지바퀴 그거는 그냥 새가 우는 거야. 이것도 아니고요. 4번 계절감을 드러낸 소재를 나열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나열? 나열까지는 찾아볼 수가 없겠죠. 그냥 계절감 나타내는 건 나오는데 나열이라면 여러 개가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5번 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 나왔네. 이게 바로 청유형이지. 청유형. 뭐뭐 하자꾸나 뭐 이런 얘기를 나오지. 그지? 반복하여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자.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혼자 나가서 일하고 싶은 게 아니야. 같이 함께 어울려서 일하고 싶은 거지. 그런 화자의 마음과 태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뭐 하자꾸나 청유형 어미를 쓰고 있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지. 자, 그 다음에 32번으로 갈게.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걸 찾아봅시다. 자, 기억은 자 1번 외부와의 교감을 이끌어 내면서 화자가 속세에 대한 관심, 이건 정반대 말이가 틀렸고 속세를 떠나서 농촌에 기유했기 때문에 이건 전혀 맞지 않는 내용. 2번 생명력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화자의 깨달음을 주는 대상이다. 밭에 가서 있잖아. 이슬이 내리고 얼마나 자랐는지 그거 궁금해서 아이들을 불러갖고 간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 짓는 그 작물 있잖아. 식물 뭐 이런 거 그거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거지 화자의 깨달음을 드러낸 게 아니다. 3번
풍요로운 농촌의 모습을 기대하며 그러니까 농부들한테 보리밥, 풀로 끓인 죽 이런 거 든든히 먹여서 보내는 거지. 화자가 정성을 기울여 이 말이 아까 배려 이런 뜻이야. 산을 비는 대상들이 바로 농부들하고 밭이죠. 정답 3번. 농촌에서의 삶의 기반을 이루며 화자가 내면 몰입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여 이런 거 전혀 아니야. 상황을 적응할 수 있는지 화자가 본받고 싶은 것도 아니고 본받고 싶은 대상도 아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지. 자, 그 다음에 33번. 자, 이 작품에 대한 설명에서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야. 적절하지 않는 건데 보기에 나와 있는 것만 갖고 하는 거야. 여기는 8개 수로 돼 있고 신호석,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농가의 일상이 제시되어 있고요.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는 조응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자연의 순리, 즉 계절에 따라서 노동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니까 풍년의 기원 앞부분 1수고 농경생활에 대한 만족감은 대부분의 나머지 2수부터 8수까지 드러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틀린 거 찾는 거야. 자, 1번. 육수에 새벽이 밝고 소리가 나서 지박이. 지박이는 제8수에 서산에 지는 해. 이것도 자연물이지. 특정 시간이 도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때가 새벽이고 이때가 석. 이렇게 해서 시간대를 나타내는 자연물이 등장하고 있죠. 맞았고 2번. 7수에 보리와 풀로 끓인 죽. 제때 맞추어 친히 맛보아내야 되겠다. 화자의 모습은 해당 수의 시간인 낮에 대응되는 농가의 일상을 드러낸다. 화자는 제때 맞춰서 점심밥 먹이고 그래가지고 일을 보내려고 하는 거니까 제 시간에 하는 일이 맞죠. 밥 먹고 가는 시간이 맞죠. 라고 할 수 있어. 3번. 8수에 하루에 마치 호미를 둘러매고 달 등에 지고 귀가하는 화자의 모습. 세분화된 시간을 아우르는 자연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음. 이 말은 틀렸죠. 자연물과 자신을 동일시한 게 아니라 그 시간대에 하는 일상을 얘기한 거고 여기는 화자가 자연물하고 동일됐다는 게 아니고 저녁 때 됐으니까 일하던 홈이 걷어들이고 등에 지고 뒤에는 달이 떠 있는데 달을 등지고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대를 말하는 거지 자연물과 자신을 동일시킨 게 아니다. 3번이 틀린 거야. 4번. 8수에 저녁에 나오잖아. 풀끝 난 이슬, 제6수 밤사이 내린 이슬, 연속선상에 있다. 그지? 밤에 저녁에 내리고 아침 새벽까지 이슬이 나온 거. 이게 다 이슬이 아까도 얘기했잖아. 아침까지 내린다고. 작품 속에 자연의 순리, 순환, 조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품 속의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농촌의 일상은 하루가 아니잖아. 계속 첫날부터 365일, 봄부터 겨울까지 쫙 순환되는 순리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다. 맞았고요. 5번. 1수에서 8수의 종장 첫 부분에 이 중에 우국성심, 즐거운 뜻 모두 함축된 주제의식. 우국성심은 기본적으로 나라 걱정하는 마음이고 즐거운 뜻은 우리가 농촌생활의 만족감이라고 아까 설명했어.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연물과 동일시된다라는 표현이 틀린 거다.